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성원입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취직하기 위해 뉴욕에 30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진 약국에 지원서를 보냈지만 답신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지원서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는데요. 담당 직원은 당신처럼 적극적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날로 약국에 취직이 되고 최고 관리직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성이 얼마나 삶에 큰 힘이 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멘토는 바로 삶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후보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천수 선수에 대한 이제 기억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뛰었을 때 어떤 그 카리스마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잠시 대기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 직접 뵈니까 되게 소년 같은 이미지도 있다. 되게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천 선수를 보면서 아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24년간 누비온 그라운드를 떠나셨어요. 네네. 요즘은 어떤 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은 지도자 연수를 또 들어갔고 네. 얼마 전에 마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좀 방송 쪽에 일을 좀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네. 방송 쪽 일을 좀 하고 있고 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미안한 게 딸한테 음. 시간을 못 준 게 있어 그런 게 굉장히 미안한데 지금은 우리 주은이 아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주은이 아빠로. 아니, 주은이 아빠 딱 하니까 여기 이렇게 뿅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되지. 확실히 그 딸에 대한 사랑은 아빠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전 세계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천수 멘토 하면 별명이 참 다양한데요. 네. 내가 가진 다양한 별명 중에 난 요거 마음에 들더라.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악동이라는 별명도 참 괜찮고요. 네, 좋아요. 뭔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참 보람찬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또 제가 2000년도를 막 들어가면서 이제 좀 운동을 이제 좀 나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뭐 밀레니엄하고 또 좀 더 잘하면 밀레니엄 특급이라고 그러고 네. 좀 못하면 밀레니엄이라고 그런 별명도 참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제가 베컴이라는 선수를 좋아해요. 네. 외모는 다르지만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프리킥 같은 거를 또 잘 차려고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아시아의 베컴이라는 어, 얘기를 했다가 네. 또 욕도 많이 먹었고 무거워. 아니에요. 네. 이런 다양한 별명들을 가지신 이천수 멘토의 오늘 이야기를 또 이제 듣겠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 화통클럽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화통클럽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 잘 지내셨어요? 아, 저는 뭐 늘 잘 지내요. 예, 잘 지내시고요. 어제 잘 지내셨나요? 네, 늘 잘 지내. 네. 또 우리 또 이 충건 씨가 예전에 축구 선수였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또 오늘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 친구하고 네. 같이 프로팀에 같이 있었거든요. 오, 처음에 진짜요? 입단할 때 울산에 첫 네네네. 입단하셨을 때 네. 제 친구가 또 거기 있었고 해서 그때 뛰셨어요? 아니 저는 못했으니까 이 자리에 저는 못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축구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네. 어떤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또 날카로운 질문들이 또 제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전문적인 질문 들어가는 그럼요. 거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지금 표정이 저거까지 지금 벗겨버리더라고요. 주먹을 쥐고 계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뛰어올까 생각하다 보는데 자, 저희 화통이 뭐 다른 어떤 프로와 좀 다르게 네. 또 우리 이천수 그 전 국가대표 우리 멘토의 이런저런 속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색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천수 멘토의 강연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네.
어떠한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준비하셨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 인생이 축구를 시작을 했고 또 마무리까지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을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그걸 들었을 때 참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 경험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천수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따라 발길이 닿는 그곳을 향해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잠시 길을 걸어봐. 오.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이천수. 지금은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도자 연수도 하고 있는 이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30쯤 작년 11월 28일 날 제가 35년간 이제 축구학원을 맺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항상 그라운드에만 쭉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솔직히 좀 뭐랄까 어색하고 좀 어설플 수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경험 얘기를 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활발하게 그라운드만 누비다가 이게 서서 이제 방송을 한다라는 게 또 얘기를 해준다는 게 좀 어설픈 마음으로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들리면 좀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도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제 경험에 대한 얘기가 많은 분들한테 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오케이를 했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떨리고 좀 좋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 선생님들을 계속 찾아다니죠. 4학년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 축구가 지금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미래를 축구 선수를 시키겠다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축구를 시작할 때는 이제 좀 무식하고 좀 공부를 못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공부도 꽤 열심히 하고 잘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아버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보통 아들은 엄마랑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신체 조건이 너무나 작았어요. 너무나 조금해서 되게 불쌍할 정도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이 굉장히 불쌍할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아버님이 제가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러 몰래 오셨나 봐요. 오셔서 아주 작은 아이가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되게 즐거워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은퇴 전까지 서포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운동을 선택을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축구가 좋았고 축구로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쭉 이제 6학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에 너무 사랑했고 운동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 지지 않으려고 많이 열심히 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로서 축구를 시작했다가 저에게 시련이 와요. 6학년이면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고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신체 조건이라는 그런 거에 시련이 와서 6학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인적으로 시련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게 되죠. 진로, 중학교를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버님이. 천수야, 너가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너무나 축구를 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선생님이 너가 너무 작은 신체 조건 때문에 중학교에 가면 아마 상대에게 밀리고 더 힘든 상황이 오니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세요. 저는 그걸 듣고 그동안의 시간도 아까웠지만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님께 저는 그 전에 사람과 다르게 운동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중학교로 이제 축구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던 신체 조건에 대한 시련이 더욱더 커져요. 왜냐하면 너무나 운동을 잘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게 어린 나이에 운동하기에도 바쁜 아이가 자꾸 다른 옵션 쪽으로 얘기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들지요. 선생님들은 저를 가리키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쉬라고. 저는 운동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자신이 있었고 가장 좋았는데 키가 커야지만 성공할 수 있으니 자꾸 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뭐랄까 좀 빨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시련이 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죠. 저는 운동을 쉬면 죽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있는 제 모습이 가장 좋고 제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고 운동을 계속 쉬지 않고 아주 더 많이 운동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운동에 욕심이 많았냐면 제가 사는 곳에서 학교까지가 한 8km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 합숙이라는 거를 잘 안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한 5시 정도에 집을 나서서 새벽에 이제 3학년 형들이 합숙을 하다가 새벽 운동을 하니까 그 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서 한 5시쯤부터 이제 차려입고 이제 저희 학교로 8km의 거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그 형들이랑 어울려 새벽 운동을 같이 하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오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은 너무나 좋고 운동에 대한 거는 너무 좋은데 좀 피곤한지 정말 더 신체 조건이 남들과 다르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련이 왔는데 이겨내고 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은 고등학교 진학 때 오게 되는데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은 저를 너무 사랑했고 선수로서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자꾸 다른 쪽의 진학을 권유를 하세요. 제가 인천에 부평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부평고등학교는 약간 축구로서는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각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고등학교라 천수가 만약에 그 고등학교를 가면 살아남지 못하고 누군가에겐 지고 치이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둘 거라는 생각에 다른 쪽에 부탁을 많이 하게 되죠. 처음에 경희고등학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려고 갔는데 경희고등학교 감독님이 저에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쟤 축구 되게 잘해. 한번 키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야, 요즘 축구가 저렇게 작으면 되겠어? 라고 하고 거기서도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에 SK라고 그 프로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샤이니 미노라고 하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축구 지도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랑 친구라 바로 프로팀으로 진학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도 저에게 작다는 신체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갖고 그냥 저는 부평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죠. 죽기보다 싫은 게 뭐냐면 저는 축구는 너무나 잘하는데 자꾸 다른 신체 조건에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평고등학교를 진학을 해도 고등학교 감독님도 저에게 6개월 쉬고 들어와서 키가 큰 뒤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아버님이 다시 한번 초등학교 이후에 저한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죠. 천수야, 좀 쉬는 게 너 미래에 좋다고 하니 좀 쉬자. 저는 운동장을 떠나면 약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한부라는 뜻을 가지고 생각을 안 했지만 좀 운동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다 계속 운동을 시작을 하죠.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그러면서 저한테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게 프로 출신의 코치님이 영입이 되면서 제가 경기를 뛰게 되는데요. 저 때는 뭐가 있었냐면 대학교를 진학을 하려면 4강 티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국대회를 4위 안에 들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티켓이 마련을 되는 제도인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있어서 선배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어느 전국대회에 4강에 들어가는 4강에 들어가야 대학 티켓이 나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영입이 되면서 그 선생님이 감독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이천수라는 선수를 뛰켜야 하는데 축구는 큰 사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프로팀에도 작은 선수가 많고 중간에서 천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팀이 성적이 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독님께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먹지도 못할 거예요. 진주대회에 나가서 첫 이제 3학년 형들의 경기를 뛰게 되죠. 왜 여기서 제가 더 힘들었냐면 제 친구, 지금 너무나 친한 친구, 라이벌이자 너무나 친구 중에 최태욱 선수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랭킹 1위를 쭉 지키면서 왔던 그 랭킹 1위, 너가 랭킹 1위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축구하는 아이들의 소문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 소문에서 최태욱이 최고 잘해, 쟤는 잡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만나면서 저는 신체 조건, 태욱이는 들어오자마자 경기를 뛰게 되고 저는 진주대회 6개월 뒤에 진주대회에 이제 선발로 그 코치님의 말씀 때문에 선발로 들어가서 제가 대반란을 좀 일으키죠. 그때 골도 많이 넣고 그 선배 경기에 나가서 4강을 들어갑니다. 제 항상 고민이었던 신체 조건, 축구는 커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없애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피나는 노력, 이 스트레스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태우기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던 운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서 노력을 또 하게 돼요. 남이 쉴 때 슈팅을 한번 더 하고 프리킥, 자기만의 장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게 되죠. 축구 그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리고 나서 이제 실력이 는다고 하죠. 저는 경희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탈락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학교랑 같은 학년 경기를 하게 돼요. 연습 경기. 거기서 제가 저를 탈락시킨 감독님 앞에서 8골을 넣습니다. 그것도 전반전에만 8골을 넣고 나와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저희 감독님에게 천수가 저희 학교 올라 그랬던 거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몰랐다고. 그때 천수를 못 잡은 게 너무나 한이 된다. 지금 이천수라는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를 데리고 가려면 한 부모님 100번 이상 찾아가야 되고 돈도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데 제가 안 받아서 천수가 악을 품고
운동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 어릴 때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복수라면 복수도 될 수 있고 그런 시련이 이천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의 목표는 오직 최고의 친구이자 최고의 라이벌인 태욱이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거에 목표를 마치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던 노력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이 목표 의식이 생기면은 바뀌게 되더라고요. 대표팀을 들어갔는데 또 우연치 않게 고종우 선수랑 방을 쓰게 됩니다. 항상 TV에만 보던 그런 선수랑 방을 딱 쓰러 들어갔는데 뭘 하나 던지는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가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이러고 왔을지 저 뭐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근데 너무 좀 무섭게 생겨갖고 쉽게 얘기는 못하되 속으로 저거는 뭐지 하니까 그 축구화 끈과 운동화 끈을 묶으라고 이렇게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종수 형도 나름 기선제압을 한다고 저한테 했죠. 근데 그때 당시 감독님이 계셨는데 국가대표 감독님이 좀 부지런한 선수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국가대표도 잘하고 하려면 이제 감독님의 그거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 운동을 나가는 거는 몸에 배어 있으니까 새벽 운동을 나가죠. 하지만 저는 고종우 선수를 깨우지 않습니다. 네. 절대 고종우 선수를 알람을 안 맞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젊었기 때문에 나름 라이벌이라고 제 목표의식에 있던 선수라 저는 고종우 선수를 재워놓은 채 몰래 또 이제 새벽 운동을 나가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감독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좀 편법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고종우 선수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성실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게 쭉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감독님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합을 처음부터는 안 넣어주고 넣어줬는데 어떤 시합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시합인데 상대팀이 너무나 약했어요. 국가대표 시합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미얀마인가 라오스인가 하는 팀이었어요. 월드컵 3차 예선인가 하는 경기인데 원래 보통 지금도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팀이랑 하면은 대한민국이 한 6골 내지 8골 정도는 넣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 16골? 이렇게 나는 경기인데 선발로 안 들어갔는데 전반에 0대 0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16대 0이 나야 될 팀인데 저한테 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0대 0으로 나오니까 감독님 화를 내시면서 형들한테 화를 내고 천수 준비해 라는 말을 해주세요. 난 기회야. 이제 뭔가 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천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합을 들어가서 그때 당시 한 10대 0 정도 난 것 같은데 후반전에 그 포물선을 여는 첫 골을 제가 넣습니다. 제가 넣어서 그 A매치 득점 순위 한 3위인가? 그 전국 차범 감독님부터 이렇게 쭉 있는 A매치 득점 순위. A매치는 국가대표 경기를 A매치라고 하죠. A매치의 득점 순위 랭킹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업적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당당하게 국가대표 경기도 올림픽 경기도 4년 선배들이랑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제 선발로 경기를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 의식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시련, 신체 조건에 대한 시련을 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릴 기회도 없고 제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름을 날릴 기회도 없었고 또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신체 조건에 대한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목표의식을 갖고 이겨냈던 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근데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히딩크 감독이 오게 되죠. 히딩크. 다 아시는 히딩크 감독, 거스 히딩크라고 하죠. 근데 처음에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소집을 하게 될 때 한 5기인가 6기까지 저를 소집을 안 합니다. 방금까지 히딩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까지 저는 경기를 뛰던 사람인데 와서 저를 경기를 안 뛰켜요. 그다음 뽑질 않아요. 6기까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고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외국분이 한 분 오셨는데 왜 나를 선택을 안 할까? 저분은 나를 알고 그러는 걸까? 뭐를 그러는 걸까? 하면서 굉장히 술을 마시면서 신원을 하다가 제 친구가 다시 옛날에 이천수로 돌아가게끔 말을 해줘요. 야, 천수야, 네가 어릴 때 항상 노력했듯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너가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떠냐. 지금 이 술 먹고 힘들다고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미친놈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말 술을 먹고 있거나 운동을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리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제 열심히 하게 되죠. 새벽에 더 나가서 하고 끈을 놓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니까 하늘에서 그 뜻을 알았는지 히딩크 감독님이 오시고 큰 시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시합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져요. 5대0으로 져서 이제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히딩코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입성을 하기 전에 운이 좋은 게 제가 고대 감독님 막 찾아가서 막 뗐었어요. 감독님, 저는 고려대학교에 있어갖고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아마추어 선수니까 저분이 안 뽑는 것 같으니까 저 외국 가겠다고. 테스트도 좋으니까 외국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릴이라는 프로팀인데 걸로 테스트를 가요. 근데 욕심이 엄청 많아서 원래 테스트가 2주 기간인데 3일 만에 아마추어 테스트를 통과하고 프로로 올라가는데 되게 아시아 선수들이 그때까지 되게 작았던 게 뭐냐면 용병이 제한이 있잖아요. 보통 외국 팀도 용병이 몇 명이다 이런 제한이 있는데 아시아 선수가 와서 얼마나 하겠냐라는 생각에 용병 티어를 다 뽑아놓고 저를 테스트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어떠한 용병보다 제가 나으니, 하지만 계약이 돼 있으니 바로 넣을 수 없으니까 프로 계약으로 돈은 주겠다. 하지만 6개월만 좀 요즘 말로 2군에 있어라, 아마추어에 있어라 이런 말인데 저는 제 눈에 릴이라는 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히딩크예요. 히딩크에 들어가서 2000년 월드컵을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히딩코에 선발이 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합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떼제베, 그 빠른 기차, 지금 그 떼제베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가죠. 여기서 제가 왜 운이 좋냐면 유럽과 한국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유럽에 오면 한 며칠은 좀 시차 적응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벌써 2주간 있었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완벽하게 된 상태. 그래서 딱 도착하자마자 체력 훈련을 하게 돼요. 체력. 그 요즘 말로 셔틀런이라고 하는 이 양쪽에 세워놓고 그 음악에 맞춰 뛰는 요즘에 히딩크 감독님이 처음 오셔갖고 한국에 그 체력 훈련으로 갖고 오신 훈련인데 그거를 하게 돼서 죽기 살기로 합니다. 정말 심장이 터져. 뭐 여기에 1등 안 하면 나는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요. 마지막에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저 셋이 남아요. 마지막 체력에. 눈치를 얼마 보고 막 악마는 나가라고. 빨리 나가. 힘드니까 나가라. 천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너는 여기 안 있으면 발탁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죠. 있으라고. 계속 뛰라고 해갖고 마지막에 이영표 선수랑 저랑 남는데
저는 죽기 살기로 해서 거기서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의 좋은 첫 이미지에 좋은 눈에 나죠. 욕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욕심이 뭐 아까 말씀대로 이 자리에 쓰게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죽기 살기로 했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 나 1등을 하고 히딩크 감독님이 엄청나게 좋아를 해주시죠. 그래서 뭐 연습 경기도 들어가고 했을 때도 저는 단지 제가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히딩크 바지를 잡더라도 난 2002년 월드컵은 나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2002년을 제가를 준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히딩크 감독님 저에게 그 훈련이 끝나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너를 월드컵에 데리고 갈 것이고 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지 그 한 달 동안의 합숙 기간에 히딩크 감독님의 생각을 바꿔놓은 선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보통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많이 거쳤고 그 시련을 남보다 힘들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시련이 왔을 때도 이겨내서 운동을 다시 한번 하겠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창피한 상황도 많았고 되게 비겁한 상황도 많았어요. 근데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운동이라는 건 다시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천수라는 사람을 버리고 다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운동을 다시 시작한 곳에 가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서 운동을 프로 생활을 3년간 마무리 잘해서 그 고향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은퇴 전에는 솔직히 풍은아였거든요. 이천수 하면 풍은아 악동의 이미지였다가 또 고향에 와서 모든 걸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운동을 좀 더 할 수 있는데도 후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은퇴를 깔끔하게 해서 인천에서는 저를 행운아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게 되는 게 제 축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다음에 좋은 경험, 노력 모든 게 뒷받침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던 게 저를 이 자리에 끌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목표의식이 없으면 분명히 남보다 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잘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끝이 없는 절망 속에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남은 건 지친 내 영혼 쉽지 않은 세상살이 복받치는 서름의 눈물을 참아내고 In my dream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더 강한 내 자신을 만들 거야 oh, yeah. In my dream 불확실한 내 미래가 날 힘들게도 이렇게 주저앉지
시작할 수 있어. Oh yeah.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동이라는 말이 사실 나쁜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미운 이미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천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악동은 정말 얼마나 또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나 스스로를 단속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했느냐도 그 의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악동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천수 멘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화끈한 토크 나눠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우리 토크 콘서트 화통의 악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통클럽 네. 네. 어떠셨나요? 아 그중에 제가 제일 왜 악동하면 왜 자꾸 저만 자꾸 네, 쳐다보시는 하고 마이크도 먼저 먼저 드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참. 사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 이천수 선수가 네. 사실 이미지 자체가 악동 네네.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강한 이미지가 물론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뭐 파워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왜 싸우거나 뭐 이런 장면들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이 부각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승부를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겠지만 상대 팀 선수들도 이렇게 자극적인 행동이 많아요. 근데 네. 카메라에 이게 비치냐 안 비치냐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참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어릴 때부터 좀 아까 말씀처럼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승부욕이 너무 커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신체 조건 얘기하지 뭐 얘기하지 뭐 이러면서 자꾸 어릴 때부터 이겨야 산다 이겨야 산다가 제 가슴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시합에 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플레이가 그렇게 안 되면 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 이긴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컸던 게 좀 그런 행동이 많이 비친 것 같고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그 응원전 그 응원 사회를 봤거든요. 그 당시에. 네, 저도 응원 사회. 그래서 막 한국 그때 막 폴란드 경기 때도 제가 막 그때 막 사람들 모아서 그 응원하고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보는 거와 TV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우리는 재밌게 보는데 지금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 사람이 저희 그라운드에 한번 뛰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도 이천수 선수의 그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 최선을 다함이 오해를 샀던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천수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주위 학교 그러니까 시합 붙는 학교들마다 아마 저 친구 잡아라 저 친구 잡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작전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주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다쳐서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어떻게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 왜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네네. 꾸민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성적이 나야 하니까 보통 상대편의 감독님도 그러시고 좀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뭐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벤치에서도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냥 속단 얘기로 부러뜨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저를 데리고 있는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벤치끼리도 싸움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다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일까? 그래서 너무 얍삽한가 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피하면서 이제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더 과감하게 하고 더 막 그랬던 선수인데 왜
많이 안 다쳤을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좋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할 때는 더 힘이 약해도 먼저 이제 생각하고 하고 과감하게 하고 또 피할 땐 피하고 했던 부분 때문에 많이 안 다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상대편에서 이제 선수들도 다 기가 있을 텐데 저 친구는 건드리면 우리 죽는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싸움에서 져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기세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고 많이 네, 들으셨죠? 듣고 자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동년배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왜냐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니까 뭐 한두 해 선배들이 쭉 이제 저 성장할 때까지 같이 가는데 뭐 그 분들은 이제 어릴 때 저를 봤고 그다음에 좀 운동장에서 또 많이 싸우는 것도 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건드려서 뭐 별로 좋을 건 없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네. 축구 선수 사이에는 또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많이 또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언론에서 때리고 그러면 사실 이제 아무리 기가 세더라도 좀 기가 죽을 만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더 세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약간- 기가 안 죽으시는 약간 스타일인 것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때 당시는 이 아까 말씀처럼 이 운동 하나 가지고는 제가 지지 않으려고 정말 누구보다 운동 얘기가 나오면은 말이 많아지거든요. 저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 하나에 자신감 갖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까 얘기처럼 이 사람과 사람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자제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인터뷰는 지금도 근데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후배들한테도 저는 좀 세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관중을 많이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지역과 지역이 이제 다 프로팀들이 다 지역과 지역에 이제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은 그 프로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저쪽 지역 분들은 너무 사랑해. 그러면 원래 유럽도 이제 지역 간에 이제 매치나 이럴 때는 더 관중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참 괜찮겠구나. 그다음에 자기가 준비가 돼 있고 열심히 했으면 좀 과감하게 말을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해요. 예. 이천수 선수가 사실은 악동 이미지 이렇게 뭐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천수 선수 그 뛰는 걸 정말 많이 본 거는 월드컵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그 저희 동생 같은데 저런 동생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 한 적 있어요. 2002년인가요? 우리 그 어디죠? 이탈리아랑 할 때. 예, 예. 저희 선수를 막 다치고 그러는데 이천수 선수가 골문 앞에서 이렇게 공을 세게 차려고 했는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다행히 휘슬도 안 불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사실은 통쾌해서요. 골 넣은 장면보다 사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저런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06년에 저희 그 억울하게 떨어진 적 있잖아요. 스위스랑 할 땐가요? 그때 저는 못 저기 올라가고. 맞아요. 근데 이천수 선수가 막 우는 거 막 장면에 막 나왔거든요. 이슈됐었죠. 같이 울었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 2002년 월드컵은 일부러 한 거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이태리 선수들이 굉장히 더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치사하고 더티한 걸 떠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축구 더 잘하는데 막 깔보는 거. 그런 게 솔직히 너무나 좀 싫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저희 형들이 많이 다쳤어요. 뭐 피도 흘렸고 많이 다쳐서 그때 제가 들어가면 뭐 골을 넣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솔직히 그냥 좋게 2002 대한민국에서 하고 좋게 포장돼서 뭐 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솔직히 공은 정확히 보시면 공은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통쾌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스위스전에 울었던 이유는 그 저희에게 2002년 때 졌던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 팀들이 너네 홈에서 하니까 뭐 심판
아니면 뭐 이거야 그렇게 해서 니 올라간 거야 이런 얘기가 후에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솔직히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해보자 고마우니까 그거 하나 갖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네가 우리한테 지니까 또 핑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2년 4강 된 다음에 바로 다음 월드컵은 원정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16강 못 들면 진짜 걔네는 더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홈이어서. 아, 이런 게 너무 억울하고 싫어갖고 열심히 진짜 했는데 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왔고 했지만 그런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싫고 또 다시 작아진다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운동장에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그냥 눈물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또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방청객분들의 질문도 지금부터 네네. 좀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지금까지 축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어떤 골이 있는지 예, 그게 가장 궁금해요. 운동을 20 몇 년 하면서 이제 골을 뭐 진짜 시합도 아닌 뭐 연습 경기도 되게 좋은 골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래도 기억 속에 최고의 골은 2006년 월드컵 때 토고전 골이 왜 기억에 남냐면요. 이게 프리킥 상황은 약간 이렇게 축구가 이게 진행을 되면서 나오는 골하고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 프리킥이 나는 순간 굉장히 조용해져요, 운동장이. 그다음에 저희 원정에 있지만 광화문에 계셨던 분들도 정말 숨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빵 들어가면서 모든 시선이 저한테 오는데 관중들이나 빵 일어나서 환호를 해주시고 한국에서 일어나신 분들 기운까지 저한테 오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골을 넣고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끝나고 내가 뭐 했냐? 그러니까 형 이거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게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람이 한번 살면서 그런 희열이거든요. 완전 큰 희열을 맞이해본 선수라 참 운이 좋고 딱 기억에 남는 딱 골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돌려보셨을 때 그 골 세러머니는 어땠나요?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했으면은 왜냐면 몇 번만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원래 솔직한 얘기로 그 세레모니도 그 누구를 위해서 했던 세레모니였었거든요. 그 뭐 찾아보시면 이제 찾아보세요. 네네. 사본에 나올 건데 아픈 선수 때문에 아파서 월드컵을 같이 못 온 선수 때문에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때 골이 들어가면서 또 내가 뭐 한지도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나왔던 거라 의미가 굉장히 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네.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2002년 월드컵 멤버였던 분들 중에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네네. 혹시 지도자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도둑 배운 게 축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제가 원래 그 지도자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다가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도 늦게 지도자 라이센스도 늦게 땄거든요. 원래 생각이 없다가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딱 되니까 축구로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근데 이 경험이 저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경험을 후배 아니면 제자가 될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준다는 건 그 아이들은 아니면 그 후배들은 너무나 큰 상을 받는 기분일 것 같아서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저는 해외에도 너무 많이 다녔고 또 이동도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는 또 장단점에 대한 파악, 모든 축구에 관련된 거는 많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 때문에 지도자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거라 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축구 선수 이천수의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나요? 축구 선수로서는 악동과 악발이었다라는 선수로 기억 남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아까 말씀처럼 하나의 캐릭터를 잡는다는 건 참 힘든 거고, 그리고 저는 평생 그렇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것도 참 운동선수로서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운동계의 악발이라고 네.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 청년분들이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게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좀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 미래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신다면 아마 대한민국도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슬럼프인가 봐. 한 번쯤은 해보는 말이죠. 누구나 무기력하고 저조한 모습에 자신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슬럼프는 뒤처지는 게 아니라 정체된 상태에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더욱 단단한 자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힘내면 슬럼프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겠죠.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에도요. 또 다른 희망 멘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